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5%에 도달시키고 일시 인상 중지를 시사했습니다. 월세 $1,500로 렌트할 수 있는 아파트 크기를 조사한 결과 맨하튼은 6.8평, 로스앤젤레스는 12평, 워싱턴 DC는 14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국제 마약 거래 조직을 분쇄하고 288명을 체포했으며 마약 850kg, 현금과 암호화폐 $5,300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8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어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 미군 1,500명을 증파하고 국경 체포자들을 멕시코로 계속 추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10번째로 0.25%포인트 더 올려 5%에 도달시키고 일시 인상 중지를 시사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6월 회의부터 5% 금리를 동결시키되 물가와 고용, 은행 불안에 따른 신용 경색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 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인하를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다수의 예측과 같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 후 일시 인상 중지 시사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치면서 1년여 동안 10번째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려 5 내지 5.25%로 5%에 도달시켰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10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5%를 넘겼습니다. 미국의 5% 기준금리는 2007년 8월 이래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연준은 특히 이번에 10번째 연속 금리 인상을 끝내고 일시적으로 인상을 중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3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에는 한 문장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금리 인상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일부 추가 금리 인상이 연준의 2%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6월 회의부터 7월과 9월 회의까지 적어도 3번의 회의 동안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5%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민주당 진영에서 5월 금리 동결을 촉구했으나 성장이 둔화되고 금융 불안이 상존해 있는 반면에 물가가 아직 잡힌 게 아니고 고용은 여전히 양호해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려 5%에 도달한 다음 일시 인상 중지를 선택한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지수가 2월 5.1%에서 3월에는 4.2%로 근 1포인트나 냉각됐으나 주거비와 의료비가 계속 올라 코어 PCE 물가는 오히려 4.5에서 4.6%로 올랐고 목표치 2%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고용은 올 1분기 한 달 평균 34만 5천 개 증가로 아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 들어 세 번째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사실상 파산하고 1위인 JP모건 체이스의 인수합병되면서 금융 불안이 여전히 상존해 있고 각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어 가계와 업체에 대한 신용 경색으로 돈줄이 막히고 침체로 악순환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 듯 연준은 올 하반기에 10번에 걸친 5% 금리 인상이 물가와 고용, 특히 금융 불안에 따른 신용 경색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의주시해 향후 금리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성장이 마이너스로 후퇴하고 고용마저 냉각되는 데다가 신용 경색이 심해지면 연준은 기준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상 대신에 올 4분기인 11월과 12월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두 번 모두 0.5%나 금리를 전격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대도시들에서 월세 $1,500로 세들 수 있는 아파트먼트 공간을 조사한 결과 뉴욕 맨하튼은 6.8평에 불과하고 로스앤젤레스는 12평, 워싱턴 DC는 14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중서부와 동남부 지역에서는 28평짜리 아파트를 렌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세대로 살고 있는 렌터, 세입자는 4,400만 가구이고 평균 렌트비는 가구당 $2,05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 거주하려면 평균보다 훨씬 비싼 렌트비를 매달 내야 하고 아니면 렌트비를 낮추고 협소한 공간에 살아야 합니다.
CBS 뉴스가 3일 월세 1,500달러로 어느 정도의 공간을 렌트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내 100대 대도시들 중에 가장 비싼 뉴욕 맨해튼에서는 1,500달러의 월세로 고작 243평방핏, 한국의 평수로는 6.8평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보스턴으로 1,500달러의 월세로는 320평방핏, 9평을 렌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샌프란시스코로 336평방핏, 9.5평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뉴욕시 브루클린으로 342평방핏, 5위는 뉴저지 저지시티로 362평방핏, 6위는 뉴욕시 퀸즈로 393평방피트로 6곳이 400평방핏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8위로 1,500달러의 월세로는 423평방핏, 한국의 평수로는 12평을 렌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15위로 1,500달러를 내면 484평방핏, 13.6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초입인 버지니아 알링턴은 18위로 524평방핏, 14.7평을 렌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을 보면 시애틀은 12위로 453평방핏, 시카고는 16위로 502평방피트를 렌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텍사스 어스틴은 714평방핏, 달라스는 805평방핏, 휴스턴은 997평방피트로 넓어지게 됩니다. 플로리다 탐파는 734평방핏, 올랜도는 754평방피트로 나타났고 조지아 애틀란타는 788평방피트로 월 1,500달러를 내면 렌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내 도시들 가운데 캔자스주의 위치타시에선 월 1,500달러를 내면 가장 넓은 1,463평방핏, 한국의 평수로는 41평이나 렌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서부와 동남부 지역의 대부분에선 1,500달러의 월세로 30평 이상의 3 또는 4베드룸을 렌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이 9개 국가의 공조로 국제 마약 거래 조직을 분쇄하고 288명을 체포했으며 마약 850kg, 현금과 암호화폐 5,300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21년 10월부터 작수한 작전을 통해 최근 해킹하거나 훔친 개인 신분 정보를 거래하는 온라인 시장을 분쇄한 데 이어 국제 마약 거래 조직도 소탕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이 사법당국들을 총동원하고 각 국가의 공조를 통해 장기작전을 벌여 잇따라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국제적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온라인 드럭 시장을 장기간 수사한 결과 288명을 체포하고 마약 850kg과 총기 107정, 현금과 암호화폐 5,300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마약과 암호화 거래 조직들은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거래하며 대금은 주로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주고받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퍼레이션 스펙토라는 작전명으로 미국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불법 암거래 시장을 대대적으로 추적해 잇따라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FBI 연방수사국, DEA 마약단속국, ATF 알코올 담배 총포국, IRS 국세청 등 연방사법당국이 총동원돼 100번 이상의 작전을 펼쳤다고 연방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이번 국제 마약거래 조직 소탕에서도 288명의 체포자들 가운데 153명이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최근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200만 달러어치나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오퍼레이션 스펙토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남미의 브라질 등 세 대륙에서 9개국이 합동작전을 벌였습니다. 같은 이름의 작전을 통해 해킹 또는 훔친 개인 신상 정보를 거래해 범죄 조직들이 악영토록 해온 제네시스라는 온라인 시장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연방법무부와 FBI는 지난 4월 5일 지구촌에서 컴퓨터 해킹으로 빼낸 은행 계좌 로그인 정보 등 신상 정보를 무려 8천만 건이나 거래하고 2차 범죄에 악영토록 넘겨온 제네시스 마켓이란 초대형 사이버 범죄 시장을 국제사법당국의 공조로 봉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를 비롯한 15개국 사법당국의 국제 공조로 제네시스 마켓의 웹사이트를 폐쇄 조치하고 12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제네시스 마켓은 범죄 조직들이 컴퓨터에서 해킹 등으로 빼낸 은행 계좌의 로그인 정보나 사회보장번호, SNS 비밀번호, IP 주소 등 갖가지 신상 정보들을 불법으로 거래해왔습니다. 초대받은 회원들로 둔갑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이 시장에서 손쉽게 검색해 사들이는 개인 신상 정보로 은행 계좌에 로그인하고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등 2차 범죄에 악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회사나 기관에 랜섬웨어를 심어놓고 거액을 요구하며 돈을 내지 않으면 컴퓨터망을 완전 마비시키고 못쓰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랜섬웨어 협박에도 훔친 정보들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8학년 중학생들의 성적이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어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학과 영어 성적이 하락한 데 이어 미국 역사와 윤리 성적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공립, 초, 중등 교육에 빨간불이 잇따라 켜지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8학년 중학생들의 지난해 시험 성적에서 수학과 영어 성적이 떨어진 데 이어 미국 역사와 시빌, 즉 시민의식 또는 윤리 성적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8학년생들이 지난해 치른 미국 역사 시험에서는 500점 만점에 258점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8년보다 5점이나 하락하며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8학년생들의 윤리시험 성적은 300점 만점에 150점으로 2018년에 비해 2점 하락하며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성적 우수 학생의 비율이 미국 역사는 13%, 윤리는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 우수자의 기준은 미국 역사의 경우 주요 주제와 시기, 사건, 인물, 전환점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성적 우수자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된 8학년생들의 수학과 영어 독해 성적도 대폭 하락해 충격파를 가한 바 있습니다. 8학년생들이 지난해 치른 수학 성적은 500점 만점에 274점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282점에 비해 8점이나 급락한 바 있습니다. 8학년생들의 영어 독해 성적은 지난해 500점 만점에 260점으로 팬데믹 직전에 263점에서 3점 하락했습니다. 이때 같이 발표된 4학년 초등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2019년 241점에서 2022년 236점으로 5점 떨어졌습니다. 4학년 초등학생들의 영어 독해 성적은 220점에서 217점으로 3점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공립 초중등 학생들의 성적은 팬데믹 이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팬데믹 기간 중 학교가 상당 기간 문을 닫고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 성적 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립 초중등 학교들은 물론 주와 연방교육당국이 1990년대로 후퇴한 수학, 영어, 미국 역사와 윤리 성적을 다시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국경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현역 미군 1,500명을 증파하고 불법 입국 체포자들을 멕시코로 계속 추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 체포자들을 신속 추방해온 타이틀 42가 5월 11일 종료되면서 하루에 불법 입국 시도자들이 10,000명이나 몰릴 조짐을 보이자 보다 강경한 국경 정책을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시절 못지않은 강경한 새 국경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 시절부터 팬데믹으로 시행해온 타이틀 42가 5월 11일 국가보건비상사태 종료로 끝남에 따라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 행렬이 하루 10,000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강력한 새 국경정책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펜타곤은 남부 국경 지역에 현역 미군 1,500명을 증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펜타곤은 국경 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역 미군 1,500명을 증파하기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 멕시코 국경에는 국가방위군 2,500명이 배치돼 있어 미군 병력만 해도 4,000명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이번에 증파되는 현역 미군들은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90일간 주둔하되 불법 이민 단속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국경 순찰대와 CBP의 불법 이민자 저지 작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군 병력 4,000명은 20,000여 명 가운데 85%인 17,000여 명이 남부에 배치돼 작전하고 있는 국경 순찰대의 불법 입국자 체포 작전을 측면 지원하게 됩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멕시코 정부와 미국이 국경 체포자들을 즉각 멕시코로 추방하면 멕시코가 이들을 계속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양국은 미국의 타이틀 42가 11일자로 종료된 후에도 미국이 비멕시칸 불법 입국자들을 즉각 멕시코로 추방하고 난민 망명 수속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며 진행하도록 하는데 합의한 겁니다. 근래 들어 미국의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이민 행렬들은 주로 니카라과, 쿠바, 하이티,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42의 종료 후 하루에 국경에 몰려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이민행렬 만여 명은 3월에 비해 2배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최근 들어 하루에 7,000명 내지 8,000명이나 국경에서 체포되고 있어 하루 10,000명 체포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으로서는 국경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백악관과 연방상원까지 상실하는 대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어 초강경 국경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